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 TV의 한상욱입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한국 BNC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연휴 동안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너무나도 좋았죠.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너무나도 좋았는데 대한민국 시장은 안타깝게도 연휴 기간이었고 그런 키워드를 오늘 시초가에 반영을 조금밖에 못해줬죠. 네, 그런 좀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선물이 마이너스 2%까지 빠지면서 밑꼬리를 살짝 달아주긴 했지만 그래도 빠진 수치가 있는 만큼 데드캣 바운스의 관점으로 봐도 어느 정도 조정 아직까지는 반등폭이 남아 있다라고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BNC를 보기 전에 시장 관련돼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한국 BNC 바로 들어가자면. 역사적으로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금리 인상을 했었던 시점이 4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번의 기간 동안 주식시장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졌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나와주고 난 그 뒤에 그 부작용과 후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증시가 급락을 한 그 케이스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는 그 초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타임 유동성을 해준다라는 키워드로 겁을 준다라고 해서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요. 대외적인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한데 예멘에서 폭발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외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도 같이 있었고 그로 인한 추가 하락 구간도 나와줬다까지 한번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BNC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 BNC 코로나 치료제 안트로퀴노놀 피험자의 100% 회복을 했다 이제 긴급 사용 승인 들어가고 승인 받아가지고 이거는 사실 저는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부 다 알고 계신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런 재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한국 BNC라는 기업을 보면서 어떤 키워드에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시그널이 나와줬고 어떤 흔적이 남겨져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일단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시장은 대한민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이 양적 완화라는 키워드의 끝자락까지 다 만들어지면서 탄생한 그 기업 중 하나가 한국 BNC라는 기업입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기업이고요. 예전부터 이 금리 인상을 하기 전의 시점에서는 한 달까지 했다라는 기업군들이 항상 있거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루보사트라는 그런 키워드도 있었고 그때가 이제 IT 버블이었죠. 닷컴 버블 때 이제 루보 사태도 발생되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는 한국 BNC 신풍제야 이런 기업분들 탄생하고 텐베거 기업분들이 좀 많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중 하나가 사실 한국 BNC고요. 한국 BNC를 보시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타임 내가 주가를 컨트롤하는 이들이라고 하면 이 기업을 이제 2,000원, 5,000원 대선 주식을 67,000원까지 끌어올려 줬었다라는 것은 익시트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고 팔아먹고 작전 종료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 팩트가 맞아요.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강력하고 그만큼의 가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재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메이저 수급주로 좀 전환이 됐어요. 단순하게 개인 세력이 가지고 노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주포가 어느 정도 매집을 하고 주가를 끌어올려줬던 기업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같이 매수 물량이 들어와 주면서 기업이 본질적으로 개인 세력주에서 이 메이저들 수급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강한 투매폭을 보여주면서 조정을 보여줬는데 저는 1월 5일이라는 이 중요한 날에 포커스를 한번 좀 맞춰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 제가 아는 그 기준점에 의해서는 1월 5일 같은 이런 등락폭이 나와줄 때 이날이었죠. 네, 이날이었죠. 하방 VI, 상방 VI 상당히 많은 이 큰 등락폭을 보여줬는데 당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저가 대비 이 정도의 등락폭을 거래량을 동반을 해주면서 움직여주는 케이스는 왜냐면 저도 이때 보고 있었으니까요. 대부분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예시를 들자면 HLB라는 기업도 한번 좀 볼까요? 네. 여러분들은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단순하게 재료와 모멘텀만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새롭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 주가를 관리를 하고 주가를 움직여주는 세력이 없으면 주가라는 건 절대 올라가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HLB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바이오 대세 상승장이 나와주고 나서 주가가 재료적인 부분이 소멸이 됐고 하한가에 들어갔죠. 하한가에 나와주고 난 뒤에 움직임을 만들어 줬었던 키워드를 제가 어떤 부분을 집중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날이었습니다. 2019년도 8월 5일이었는데 이것도 저가 마이너스 15%까지 빠졌다가 고가 22%, 그러니까 당일 등락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37% 가까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등락폭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 정도의 롤러코스터를 태워주게 되면 대부분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 혹은 당일 매매를 하는 투자자 혹은 예전에 들고 있었던 투자자들까지 하한가에 들어갔었던 경험이 있으셨던 투자자분들은 이러다가 하한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기존에 들어갔었던 분들께서 등락폭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물량을 토해내라는 그 성향이 커요. 왜냐하면 주식창을 계속 보시는 분들한테 이 정도의 롤러코스터, 그러니까 위아래 등락폭 30% 이상을 보여주는 등락폭은요, 심리상으로 공포감을 명확하게 주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하나의 작전을 진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플래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 쩐주가 있을 것이고, 이 주가를 관리하는 트레이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작전을 짜는 작전 플래너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플래너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하나의 시그널도 남겨줘야 되는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받아내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일정 공시든 일정 뉴스든 아니면 흐름에 맞춰가지고 받아내는 매집을 맞춰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HLB도 외인 매집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외인 세력주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가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빵빵빵빵빵빵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익시트를 해버렸죠. 이 고가에서 익시트를 했다는 뜻은 다 팔아먹고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국 BNC라는 기업도 한번 보시면 한타임 차익 실현이 나와준 게 팩트가 맞아요. 한국 BNC를 작년 9월달에 물량을 털어내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겁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물량을 털어냈습니다. 왜냐하면 9월 28일날 저는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BNC는 고점을 찍었다. 지금 관점으로 봤었을 때 왜? 여기선 팔아먹었기 때문이다. 9월 28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투매가 나와준 건데, 이거는 팔아먹은 게 맞고요. 올리면서 팔아먹었고, 지금으로서는 다시 한 번 더 고가에서 팔아먹은 물량 중에서 본인들 털어내지 못한 물량은 또 있고, 그만큼의 모멘텀도 강력하면서 오미크론이라는 이제 파이널 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제로적인 부분은 명확하잖아요. 그런 제로적인 부분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물량을 받아내주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1월 5일날 이 과정이 동일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일한 흐름이라는 게 아니라, 동일한 그런 페이스가 아니라 동일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하락 VI, 상황 VI, 이때의 하락 구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하한가를 맞으신 분들, 그 다음날 18% 또 빠지고 그 다음날 30% 하한가 또 갔었던 것을 경험하셨던 분들, 혹은 이걸 눈으로 보셨던 분들께서는 이 하락 구간을 버티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버티더라도, 추가 매수를 했더라도 이런 받는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려는 그런 심리 자체가 부추겨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도 물량을 토해내려는 그런 성향이 명확하게 나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련의 흐름이 나와주고 나서 아직까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런 31,000원, 32,000원이라는 가격 밴드 구간을 위로 올라가 주지 못했지만 지금으로서 봤었을 때에는 팔아먹은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명확하게 받아내주고 소화를 해주려는 그런 일련의 액션과 과정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윙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한국 BNC 지금도 충분히 매력이 있고, 재료적인 부분은 팔딱팔딱 뛰죠. 네? 안트로키노노 이 재료를 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화이자보다 부작용이 완전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으면서 가시적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코로나 치료제구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걸 다 인지를 하시고 계시겠죠. 그만큼 시장에서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인정을 받았으면서 이 종목은 끼가 넘치고 모멘텀도 강력하면서 파워풀하다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박혀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는 우리는 아직까지 작전이 종료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고, 얼마만큼의 파동을 더 그려둘지는 제가 차근차근 앞으로 영상에서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적인 부분 하나씩 다 풀어드리도록 하고, 앞으로의 방향성, 근데 재료적인 부분은 사실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에는 처음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개인 투자자가 다 공개되어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는 기업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강한 등락폭을 보여주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받아내주냐, 그런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고 가고 계시니까 그런 흐름 저희가 오늘부터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한국 BNC 보시면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 저희 허빙제TV 홈페이지도 들어오시면 텔레그램에서 상당히 고퀄리티 내용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번에 무료 체험 또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VIP 무료 체험도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데 들어오셔서 많은 혜택들 받아가시고요.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1월달에는 한 승률 80% 이상 폭락장에서도 단기 매매로 좋은 결과물을 보여줬고, 이번에도 다 동일한 종목으로 나갈 겁니다. 체험을 진행을 할 때는 저희가 자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단기 매매도 진행을 해보고, 어려운 시장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좋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스스로 느껴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한국 BNC 영상 이 정도까지만 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